전화벨이 울리고 낯선 번호가 뜹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혹시 은행에서 온 건 아닐까? 세금이 미납되었다는 건 아닐까? 요즘 뉴스에서 자주 듣는 보이스피싱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순간에 흔들립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오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세상에서 벌어지는 금융사기에는 쉽게 노출됩니다. 전화를 받고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순식간에 돈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시니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금융사기 예방 꿀팁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이라는 낯설지만 위험한 함정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3가지 실제 사례와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서울에 사는 박 선생님은 어느 날 갑자기 세무서를 사칭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재산이 압류된다는 말에 놀란 나머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은 아주 그럴듯하게 자신의 이름과 부서를 말하며 즉시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고 위협했습니다. 겁에 질린 박 선생님은 결국 안내받은 대로 가까운 편의점에서 상품권을 구입해 번호를 알려주는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뒤늦게야 사기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미 돈은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부산에 사는 김 여사는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은행을 사칭하며 보안카드를 재발급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자 속 링크를 눌러 들어가니 실제로 은행 홈페이지와 똑같은 화면이 떴습니다. 안심한 김 여사는 이름과 주민번호, 그리고 계좌 비밀번호까지 입력했습니다. 그 결과 통장에 있던 돈이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스미싱 문자에 속아 중요한 정보를 모두 넘긴 것입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전남에 사는 이 선생님은 손주가 급하게 다쳤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울음 섞인 목소리까지 들리니 순간적으로 진짜 손주가 사고를 당한 줄 알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상대방은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바로 송금을 하지 않으면 치료가 늦어진다고 재촉했습니다. 혼비백산한 이 선생님은 곧장 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손주와 직접 통화를 하면서야 사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3가지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준비된 심리전입니다. 상대방은 두려움과 불안을 자극해 이성을 잃게 만들고 순식간에 돈을 빼앗아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금융사기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의심부터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세무서나 경찰, 은행은 절대로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전화를 걸어와 즉시 송금을 요구하거나 상품권 번호를 불러달라고 한다면 그 순간부터 사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링크를 누르지 않는 습관입니다. 문자로 오는 주소는 아무리 은행이나 관공서처럼 보여도 가짜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직접 은행 앱을 실행하거나 공식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들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가족에게 직접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사람을 당황하게 하는 전화를 받았을 때는 먼저 숨을 고르고 차분히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직접 목소리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보이스피싱은 바로 걸러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주 쓰는 번호를 등록하는 습관입니다. 은행이나 보험사, 자녀와 같은 중요한 번호는 직접 저장해두고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는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급하게 돈을 요구한다면 10중 8구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는 혼자 결정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가 혼자 고민하다가 즉시 송금하게 만드는 것을 노립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주변 지인이나 가족에게 바로 상의해야 합니다. 같이 들어보면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금융사기는 결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고 특히 시니어 세대가 주요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습관만 지켜도 대부분의 피해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특히 50대 이후 세대가 주요 표적이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디지털 기술은 매일 새롭게 변하고 있고 범죄자들은 그 틈을 노려 약점을 파고듭니다. 따라서 예방을 위해서는 더 구체적이고 생활에 밀착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의심부터 하는 태도입니다. 범죄자는
급박한 상황을 연출해 피해자를 당황시키고 생각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우선 의심하고 상대방의 말을 무조건 믿지 말아야 합니다. 경찰이나 검찰, 세무서, 직원은 절대로 전화를 통해 계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은행 역시 전화를 걸어와서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 확실히 기억해도 많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링크와 첨부 파일을 누르지 않는 습관입니다. 스미싱은 문자 속에 링크를 넣어 사용자가 무심코 클릭하게 만드는 수법입니다. 겉으로는 은행이나 택배 회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짜 사이트입니다. 그곳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순간 계좌가 털리고 휴대폰이 해킹됩니다. 따라서 모르는 문자 속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말고 삭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정말 필요한 안내라면 반드시 공식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보안 환경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은 우리 지갑과 통장보다 더 중요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면 잠금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가능하다면 지문이나 얼굴 인식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앱을 설치할 때도 반드시 공식 앱 마켓을 통해서만 받아야 합니다. 알 수 없는 경로에서 설치한 앱은 언제든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자주 쓰는 번호와 계좌를 직접 저장하는 것입니다. 자녀나 가족, 은행 고객센터와 같은 중요한 번호를 미리 등록해두면 낯선 번호에서 오는 전화를 굳이 받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자주 송금하는 계좌를 즐겨찾기에 등록해두면 범죄자가 알려주는 낯선 계좌에 속아 돈을 보낼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가족 간의 암호 만들기입니다. 가장 흔히 쓰이는 보이스피싱 수법 중 하나가 가족이 다쳤다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가족끼리만 아는 암호 한마디를 정해두면 좋습니다. 갑작스럽게 전화가 와서 돈을 요구한다면 그 암호를 말하게 하거나 직접 확인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작은 준비 하나가 큰 피해를 막아줍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혼자 결정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가 혼자 고민하게 만들고 즉시 돈을 보내도록 재촉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반드시 가족이나 친구에게 알려야 합니다. 같이 들어보면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한 번만 상의해도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전략은 은행의 안전 서비스 활용입니다. 많은 은행에서는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이 송금되면 잠시 지연시켜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낯선 계좌로 송금할 경우 알림을 보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신청만 하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가까운 은행 창구를 찾아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 전략은 최신 사기 수법을 꾸준히 학습하는 것입니다. 범죄자들은 매번 새로운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택배 사칭, 금융기관 사칭, 가족 사고를 가장한 연락 등 수법은 다양하게 변하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따라서 뉴스나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꾸준히 확인하고 주변 사람들과 정보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고 있으면 당하지 않습니다. 모르면 속습니다. 아홉 번째 전략은 의심이 들 때 반드시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다면 직접 세무서에 전화해 확인하고 은행 직원이라고 하면 반드시 은행 대표번호로 걸어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확인하는 몇 분의 수고가 큰 피해를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열 번째 전략은 신고와 공유입니다. 혹시 사기를 당하거나 시도라도 받았다면 부끄럽다고 숨기지 말고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 비슷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범죄자들은 피해자가 침묵할수록 더 대담해집니다. 따라서 목소리를 내고 경험을 나누는 것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막는 길입니다. 금융사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든 우리 가족에게 닥칠 수 있는 위험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전략을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면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은 더 이상 두려운 적이 될 수 없습니다. 의심하고 확인하고 공유하는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혹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문자로 의심스러운 링크가 온 적은 없으셨나요? 댓글로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